자, 안녕하십니까. 이슈면의 주식 뉴스공장 12월 두 번째 주간 하디슈 업종 총정리 1-1. 문제 많은 시끄럽고 잡음이 많은 중동지역 역사 공부, 역사는 뭐 저도 잘 모릅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근본이 어디서 출발했는가 라는 코멘트 부분에서는 한 번 정도는 꼭 체크를 좀 얕은 지식이지만 알뜰 신자처럼 얕은 지식이지만 어느 정도 체크는 하고 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에서는 앞에 일부에서는 MN을 우리가 봤었죠. MN을 봤었는데 두 번째 주간에 가장 핫 이슈가 됐고 화약고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고 있고 금요일장의 마감 브리핑에서 잠깐 주말에 별 탈이 없기를 그 부분은 그대로 유지입니다. 별탈이 없기를 하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뭐 대부분 많이 알려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2000년 만에 복수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2000년 동안 그 원래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팔레스타인에 또 쫓겨나가지고 2000년 동안 방황을 했죠. 이집트 갔다가 뭐 러시아 흩어졌다, 유럽으로 흩어졌다가 1940년도 중반에 그 건국을 하면서 팔레스타인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중동 전쟁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동영상에도 나중에 물론 다시 올려드리긴 하겠습니다만은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의 영토 변천사를 보면 46년도에는 팔레스타인이 전체 거의 다 차지를 하고 있었는데 한번 전쟁이 있을 때마다 그 다음에 이 어떤 합의 부분들이 진행될 때마다 확연히 줄어드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상당히 많은 탄압 부분들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죠. 40년도 후반에 1차 중동전쟁 부분들 하면서 이스라엘이 그 예루살렘 부분 일부를 점령을 했고 그 다음에 60년도에 더 다시 6.1 전쟁 부분들을 하면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미군이 많이 지원을 해줬죠. 아랍연합군 항공기 400대를 파괴를 해버렸어요. 6일 동안 전쟁을 하면서 지상전도 당연히 승리를 하고 이러면서 거의 뭐 예루살렘이라든지 이런 팔레스타인의 기능 자체가 유명무실하게 됐다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분쟁 일지 부분 보면 67년도에 6.1 전쟁 3차 중동전이죠. 1차 같은 경우는 47년도에 유대인이 예전에 영국 식민지였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 자체가 영국의 식민지. 아까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집트, 요르단, 그다음에 시리아, 레바논 이쪽 지역이 영국과 프랑스가 쪼개가지고 관리를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영국의 식민지였던 팔레스타인 지역을 유대인과 아랍인, 팔레스타인 국가로 분할해가지고 일단 예루살렘은 국제관리 체제로 결의한 부분들을 진행을 좀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불만 부분이 당연히 많죠. 그래서 48년도에 이스라엘이 건국되면서 아랍연합군하고 이스라엘 간의 1차 중동전이 반발을 했는데 반발하면서 휴전했어요. 일단 가자지구라든지 이쪽에 에서 이집트가 관리하고 그 다음에 서하는 요르단이 관리하는 것처럼 진행을 했는데 60년대 중간중간에 계속 특히 이제 확연하게 갈린 것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6.1 전쟁에 확연하게 이제 판세 자체가 기울었습니다. 6.1 전쟁을 하면서 아까 비행기가 400대 하고 지상전까지 해가지고 아랍 연합군 자체를 다 무너뜨렸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예루살렘에 대한 지도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팔레스타인은 점점점 한쪽으로 쫓겨나면서 유대인들이 그때 이제 많이 러시아라든 유럽 쪽에 있던 유대인들이 본국에 와서 살 수 있도록 토지라든지 상당히 많은 정책적인 부분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보면 스타트업 자체라든지 기술력 자체가 상당히 좋죠. 왜? 그때 러시아 쪽, 특히 러시아라든지 이쪽 유럽 쪽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다시
자기 나라로 왔기 때문에 우선 인재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그때 협동동당이라고 해서 키부츠도 업그레이드 시키고 여기는 예루살렘 가면 아마 여군이 그 소총 차고 움직이는 모습도 아마 자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 이제 이 예루살렘 같은 경우에는 뭐 중간중간에 몇 번 얘기를 드렸지만 유대교의 종교적 중심지죠. 예전에 이스라엘 왕국의 수도 기능 부분들을 했으니까. 그래서 예전에 그 뭐 2000년 동안 방황을 하면서 유대인들이 흩어진 이후에 반드시 회복해야 될 성지라는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곳이고 아랍 입장에서도 중요한 성지예요. 지금 뭐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사진 보면 어떻게 돔형으로 금형 그 있죠. 모스크 중에 하나인데 이건 모하메드 그 이슬람의 주요 그 성직자죠. 모하메드가 여기가 천사 인도받아 승천한 성지랍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점령한 이후에 한 2, 3년 있다가 완공했던 부분들인데 여기도 보면 이슬람 올리지 입장에서는 십자군 전쟁처럼 계속적으로 이걸 회복해야 되는 그런 성지고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전에 과거에 보시면 십자군 전쟁 부분들은 한 200년 정도 있었나요? 그래 그 종착역이 예루살렘이었잖아요. 물론 실패 부분도 했지만 그래서 크리스토교 입장에서도 보면 예루살렘은 예수의 순환이라든지 죽음 부활에 대한 주무대이기 때문에 역시 여기도 보면 누군가가 여기를 누가 그 점령을 했을 때는 다시 그 유대교라든지 그 다음에 아랍 그 다음에 크리스트교는 이 예루살렘 이 성지 자체는 누군가가 아예 공동 관리를 하든가 아니면 한 사람이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건 안 된다는 성향 부분을 이것을 꼭 회복을 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들, 종교적인 사명감들을 가지고 있는 게 예루살렘의 어떤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가 살짝 손을 들어줬죠. 어디 쪽으로 들어줬습니까? 유대교 쪽에 살짝 손을 들어줬어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유대인 그 사위 있죠. 트럼프 사위가 유대인 출신입니다. 지금 백악관 고문이 있고 그 다음에 최측근인 부통령의 부통령도 보면 그 마이크 펜스라는 부통령도 이런 이 예루살렘의 어떤 성지 부분들을 인정해야 되는 그런 쪽에 상당히 성향 부분들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말이 많습니다. 이걸 의미 부분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저는 오늘 이 방송 부분을 통해 가지고 불신은 일단 점화가 됐어요. 불신은 일단 점화가 됐는데 한 몇 가지 부분들을 좀 다양한 관점 부분들을 좀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들 이걸로 인해서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에 러시아라든지 유럽 지역 같은 경우는 비판을 하고 있어요. 왜? 영국이나 프랑스가 여기가 점령했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리고 이런 인원을 위해서 시리아가 항상 러시아 쪽에 영향 부분도 많이 받고 있는데 바로 위에 시리아가 있죠. 그래서 이 영향 불경이 튈까봐. 그래서 지금 그걸로 인해서 팔레스타인 자치령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주말 동안 그리고 이제 다음 주도 계속 좀 확장이 되겠죠. 그리고 가자 지구의 로켓 발사 대응 사격을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그 미국 자체적으로 바라보는 관점 부분에서는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러시아 스캔들 관련된 부분들로 상당히 좀 공경에 좀 처해 있는 부분들이 없잖아요, 죠 그래서 이걸 국내 시각 자체의 러시아 스캔들 관련된 부분들을 해외 쪽으로 돌리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게 완전히 결정된 건 아니에요. 뭐 인정하긴 했지만 국무부에 검토해봐라 검토 지시를 했어요. 예전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한 2, 30년 동안 예전에 예루살렘을 수도로 인정하고 거기다가 그 뭡니까 대성안을 짓기로 했는데 바로 짓지 않고 계속 6개월마다 연장했던 연기하고 하면서 현재까지 왔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도 어떻게 보면 완벽하게 이전하겠다고 물론 인정 부분을 하긴 했지만 검토 지시를 하고 완벽하게 결론 부분 난 게 아니에요.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같은 경우 지금 돌이켜 보면 당선 이후부터 이런 말이 좀 어울릴지 모르겠어도 뻥카를 많이 날렸죠. 계속적으로 했죠. 뭔가 큰 걸 장벽도 멕시코 장벽도 마찬가지였고 그 다음에 뭐 한미 FTA 폐기, 나프타 폐기 뭐 이런 내용들을 그다음 북한의 뭐 공격 관련된 부분들을 뭐 생각지도 못했던 뻥카
큰 걸 먼저 던져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상대방의 대응 부분들 보면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먼저 판을 흔들어 놓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방향 부분들로 하나하나씩 그래 그럼 이거 해줄게 라면서 도와주는 척 하면서 자기가 입속 부분들을 계속 챙겼죠. 거기에 무기 관련된 부분들은 어마어마하게 당연히 포함되는 거고, 그래서 로키드 마틴이라는 회사의 주가 부분들 보니까 2012년도에 90달러 선 정도 움직였던 종목이 지금 300달러, 320달러 정도 가고 있어요. 그래서 국면 전환용의 첫 번째 내용 부분들이 있을 거고, 두 번째로 보시면 이런 뻥카 부분들을 강하게 먼저 크게 질러 놓고 이제 자기가 원하는 방향, 왜 이제까지 계속 6개월마다 연장을 했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6개월마다 이번엔 말고 좀 한 번 더 검토해볼게 하면 이거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그 뭡니까, 서로 그 팔레스타인이나 이스라엘 반감 부분들은 더 확대가 될 거고, 그 뒤에서 백그라운드 가지고 있는 수니파 시아파라든지 팔레스타인 이쪽 전 지역 부분들이 뭐 불씨가 점화되다 보니까 여기서 무기 구매라든지 그 다음에 그 세력 재개편 부분들이 좀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크죠. 이게 지금 두 번째 요건 부분이고, 하나 더 우리가 체크를 한다고 하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스라엘의 약간 협조 부분들, 정보를 제공받고 이란의 견제 부분들을 하는 그런 역할 부분들을 하고 있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일부에서 MN 반군 관련된 부분들도 얘기를 드렸는데, 이번에 빈살만 왕자 같은 경우에 그 즉위를 하면서 자기 사촌들 다 가둬버렸죠. 그래서 제가 금액적인 부분들 1조인가 10조인가 부분들 돈 받고 풀어줬어요, 일단. 근데 이제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다음으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란에 대한 이란 확장에 대한 이 저지, 그리고 기존에서 어떤 MN이라든지 시리아든지 레바논 쪽에서 이 확장세 부분들을 기선제압 부분도 하는, 그게 첫 번째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도움을 받아가면서 이거 기선제압, 특히 이란이 가지고 있는 헤즈볼라의 어떤 뭐랄까 세력 감소, 세력을 감퇴시키는, 이스라엘도 헤즈볼라를 아주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역할 부분들을 할 부분하고, 두 번째로 이게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들이 진행되면서 내부적으로는 어떤 게 가장 큰 관건이냐면 아람코 상장이에요. 아람코 상장. 여러 번 말씀드렸죠. 지금 그 아람코 상장 부분들이 내년에 빠르면 내년 하반기 정도, 2018년도 하반기나 그다음 2019년도에 진행되는데, 글로벌 여러 군데에서 이 아람코 상장 관련된 부분, 그래서 이런 얘기 드려졌죠. 이걸로 인해서 유가 자체가 다시 30달러, 40달러 가기는, 30달러 이하회 되기는 어렵다. 예, 어느 정도 관리 부분들 할 거니까요. 관리 부분들 하는 모습이 어떻게 됩니까? 2017년도 내내 유가가 감산을 진두지휘했던 게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러시아죠. 그렇게 감산 부분을 하다 보니까 유가가 40달러, 50달러 위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죠. 자, 아람코 상장을 위해서는 처음에 상장 부분들 표명했을 때 가격보다는 시장에서 많이 후려쳐졌어요. 지금 그래서 이 아람코 상장을 원하는 게 영국도 원하고 있고, 영국에서 상장을 해라. 그 다음에 미국도 트럼프가 살짝 말을 던져놨어요. 이왕이면 미국에서 상장하면 좋겠다. 여기 이제 발을 또 하나 담긴 게 또 중국이 발을 담궜어요.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은, 중국 같은 경우, 중국이 지금 아람코 상장 부분들이 한 5% 정도가 물량 부분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영국이 입장에서는 한 20억 달러 정도 신용보증 부분들 해가지고 기업 가치를 한 2200조 정도로 좀 추정을 하고 있어요, 아람코를. 그래서 아람코 지분 한 5% 정도만 이번에 그 IPO 부분들 진행하게 되면 한 100조 정도, 110조 정도, 이건 세계 증시 최대 IPO예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사우디아라비아에 뭡니까, 상당히 많은 우호적인 긴밀한 관계 부분들이 있죠. 특히 왕족의 이 정권 부분들을 유지하게 되는데 그런 역할 부분 일본을 하고 있어요. 트럼프도 IPO 부분도 우리나라에서 해라, 미국에서 해라. 여기 이제 발을 또 담은 게 중국이에요. 중국이 이제 솔깃한 당근책 부분들을 제시를 했어요. 홍콩 상장 진행하면 너희들이 지금 처음에 2000조 정도의 금액 부분들이 나왔었는데, 처음에는 그런 게
가능하다. 왜 그러냐면 아람코 같은 경우에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생산할 수 있는 양, 하루 생산량 이거에 대한 그 데이터 부분이 거의 기밀사항이에요. 특히 매장량 같은 부분들은 그 매장량을 가지고 향후에 추정치 부분들 해서 처음에는 높게 나오는데 이제 해외 지역에서는 너무 높으니까 그걸 이제 후려치기 시작했죠. 그래서 중국에서 어떤 제한 부분들 하냐면 너희들이 공개 지분 5% 1000억대, 그러니까 110조 정도 우리가 한꺼번에 사줄 수 있다. 대신 홍콩에 상장을 해라. 라는 제한 부분들 해요. 여기에 어떻게 보면 중국하고 미국하고 그 약간 세 싸움 부분들, 기선 싸움 부분들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전에 달러가 이렇게 기축통화가 된 역할을 가장 큰 어떤 이벤트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 그 사우디아라비아, 유럽, 중동 지역에서 원유 결제를 달러를 하면서 이거 어떻게 보면 기축통화로 반열로 쫙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중국이 이 틈을 계속 치고 있죠. 근데 중국이 이 사우디아라비아에게 지금 제시를 당근과 채찍 부분들을 제공한 게 뭐냐면 중국이 글로벌 전체적으로 가장 많은 그 석유 생산 부분들, 수입 부분 하나 나라인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요구를 합니다. 달러 부분 말고 위안화로 결제를 해라.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 눈치를 봐야 되죠. 미국 눈치를 봐야 되니까 뭐뭐 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물량을 확 줄여버리고 러시아 쪽 물량 부분을 확 키워버렸어요. 그러면서 그런 채찍도 주다가 당근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희들이 홍콩에 상장하면 그 지분 우리가 한꺼번에 다 사줄게. 한꺼번에 일시불로 줄게. 뭐 이런 식의 하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는 홍콩 어디든 상장하든 상관은 없죠. 홍콩도 괜찮고 영국도 괜찮고 미국도 괜찮지만 여기에 들어가 있는 또 패권 자체가 좀 틀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방향이 이거죠. 위안화 결제를 확장시키려고 하는 다른 그 뭐 나이지리아나 이란 같은 경우 러시아도 보면 석유를 수입을 해주니까 위안화 결제 부분들로 들어가면서 예전에 이 미국이 기축통화의 반열 부분 올라갈 때 그런 시스템 부분도 비슷하게 따라가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 중동 지역 이런 패권 싸움 부분들이 이것 부분들까지 영향이 있다는 거죠. 아람코 상장 관련된 부분에 그 다음에 기축통화를 누가 더 힘을 쓰느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이걸 이간질을 좀 시키면서 사우디아라비아 편을 좀 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란을 기도 누르고 여기에 무기도 팔아먹고 일거양득.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런 와중에 자기 나라에 있는 이 팔레스타인 부분들을 좀 더 깔끔하게 영역 부분들을 확장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싸움. 참 머리가 좋아야 되는 것 같아요. 다양한 수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고 이게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게 뭐하고 영향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라든지 이쪽 동남아시아, 아시아 쪽의 예전의 모습들하고 상당히 비슷한 부분들이 없잖아요. 강대국들의 패권 싸움 부분들에 휘둘리는 나라들하고 거기에 주도적으로 주도적으로 나가는 사람하고 주도적으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차이 부분들이 분명히 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 아람코 상장 부분, 또 아람코 상장 부분이 잘 돼야지 우리나라 쪽에도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란도 마찬가지고 이란에서도 지금 경제 인프라 건설 부분들을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고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 상장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서 IPO 나온 금액 가지고 500조 신도시 만들고 20조를 석유화학 부분들에 투자를 하면서 뭔가 인프라 관련된 부분도 하려고 하는데 그 과정 중에 서로 쇠싸움 부분들이 어디로 지금 하나씩 불씨가 딱 하나 나오고 있나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하나씩 불씨가 딱 나오고 예멘으로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시리아, 레바논, 뭐 이집트 이런 쪽으로 하나하나씩 간헐적으로 톡톡 치고 나오는데 이런 거의 백그라운드 부분에는 미국이 상당 부분 립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자기들이 러시아 스캔들로 흔들리는 부분에 화재 전환용의 어떤 포석 부분도 있고 두 번째로 이렇게 흔들어 놓고 여기에 이제 미국이 이쪽 중동 지역에 대한 패권 부분들의 어떤 장악력 부분, 예전에 오바마 쪽에서 상당히 좀 나섰죠. 느슨하게 했던 것을 다시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 부분들이 일부 포착이 좀 되고 있다라는 코멘트를 좀 드리면서 12월 두 번째 핫이슈 12월 달에 그 변동성을 만든 하나의 요건 자체 이스라엘 불씨 상당히 큰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표방하는 의미 부분은 상당히 좀 많이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꼭 다시 방송을 들으시고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코멘트 달 내용이 있으면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하든지 재방업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클릭.